오늘도 정치 원로이신 박찬종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 변호사님, 오늘도 특검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변호사님께서도 여러 번 우리 방송에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예견대로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 번 예견하지 않았고 한두 번 예견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2차 영장 청구에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은 특이한 현상이 아니고 1차 영장 청구를 조 부장 판사가 기각한 것이 부당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영장이 발부됐다. 왜 부당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형사소송법상 이 검사, 이 경우는 특검이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어떤 특정인에 대한 피의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거가 일정치 않거나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게 확실히 유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는 사안인데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현저하다. 그리고 합리적 의심이 갈 만한 피의 사실이다. 이럴 때 영장 청구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이 유죄다라고 판단해서 발부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1차 영장 청구에 대해서 조 부장 판사가 기각한 것은 거의 최종 판결을 내리는 그런 각도에서 이 사안을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수백억 원이 이 재단 설립과 이 최순실, 정유라 모녀에게 건네갔단 말이죠. 거기에 대가성과 뇌물성 소명이 부족하다 이랬다. 그런데 실제로는 대가성과 뇌물성이 충분하다고 나는 그때 판단해가 이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선은 뇌물죄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그 자리, 대통령의 경우에 공무원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요구에 응해서 돈을 갖다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뇌물죄는 당사자끼리 받는 거, 수수, 요구하는 거, 돈이 금품이 안 건네가도 요구한 거로 얼마를 달라 한 것도 그 뇌물죄인데 수수, 요구 이게 다 뇌물죄로 별개로 다 독립된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그건 과거 판례도 있고 대통령이 요구했다. 그리고 그것이 강요된 행위라고 절대 볼 수 없는 게 또 이득이 그 예견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 경우에 다른 재벌 총수와 달리 구체적으로 뇌물성이 인정되는 것은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네. 그 휘하의 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주거든. 네. 그 합병에 내부적으로는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아주 불리한 경영권 확보에 굉장히 불리한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강요해가지고 이 찬성 쪽으로 돌리게 했다. 결국은 연금관리공단이 이 원래의 자신들의 입장을 바꿔가지고 찬성 쪽으로 문병표 장관의 압력을 받아가지고 찬성 쪽으로 기울어서 결국 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그만큼 이익과 이득이 가게 됐다. 그러니까 그 전후에 그 금품들이 오고 갔다. 그 전후에 이거야말로 대가성과 뇌물성이 충분한데 문제는 그 영장을 1차 기각했던 조 부장 판사가 네. 문영표 전 장관을 구속하는 영장을 발부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문영표 장관이라는 사람이 삼성에 이득을 주기 위해서 직무를 상 강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이건 구속해야 된다고 영장을 발부해 놔놓고 네. 그 사람의 행위로 이득을 본 이재용 부회장은 불구속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2차 영장은 다른 판사가 심리를 해서 1차 기각이 부당한 것을 바로 세웠다는 효과가 있고 예. 그다음에 시청자들이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1차 기각할 때에 뭐 뇌물성 대가성이 애매하다는 그거 외에 피의자 이재용의 주거 환경을 고려했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많은 국민들이 1차 기각 때 그러한 것도 이유의 중요한 부분으로 적시됐다는 걸 모르고 있는데 거기에 주거 환경을 고려했다는 뜻은 뭔가 하면
이재용 부회장은 아주 좋은 집에서 좋은 사무실에서 늘 일해왔던 사람인데 1.9평짜리 독방을 가거나 너댓 명이 혼거하는 그런 교도소 감방에 수용하는 것은 그가 살아온 주거 환경에 비해서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다. 아니 네. 이렇게 되면 말이죠. 재벌은 어떤 일을 잘못을 저질러도 주거 환경 때문에 그러면 교도소에 수감이 안 되는가 이 말이에요. 네. 그 많은 국민들을 무지랭이 취급하는 이런 기각 사유를 기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걸 이럴 수가 있는가? 이 조 부장 판사의 사고방식에 어떻게 이런 걸 기재를 할 수 있는가? 차라리 삼성 우리나라 최대 기업이고 글로벌 기업이고 총수가 공백이 되면 경영 혼란이 있고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니 삼성이니까 기각했다 차라리 그렇게 써야지. 네. 그러니까 이번에 2차 영장 청구에서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았고 그 구속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제 생각에 그건 일치하는 영장 발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를 적용하기가 한층 더 수월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겨우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만 한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 이제 특검의 수사 기간이 한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이 수사가 계속 진전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박 대통령 뇌물죄 입증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냐 불구속되냐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은 특검이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것뿐이지 네. 불구속이 됐다. 영장이 기각됐다. 그것이 박 대통령 뇌물성 입증에는 다른 여러 주변적 상황이 충분히 나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 그것이 더더구나 네. 헌법재판소에 탄핵 결정하는데 그것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불구속이 주요한 충분 조건이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 그건 명백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시청자들께서 신경 안 써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사이에 특검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또 소환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마 취재진의 질문이 쇄도할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오늘 두 번째 소환입니다. 방금 소개에 호텔 씨 조용하신 거 아닌가요? 결정 환자들한테 그렇게 욕하시면 네.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오전에 다시 지금 특검 사무실에 재소환되는 모습입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예, 취재진이 한 서너 개 정도의 질문을 던졌는데 네. 저희가 현장 상황이 좀 소란스러워서 정확히 어떤 질문이었었는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이 되는 대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 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이제 두 번째 앞서서 리포트에도 보도드렸다시피 오늘 소환돼서 또 조사를 받는데 지금 뭐 헌법재판관들이요. 물론 이 뇌물 혐의 조용하신 거 아닌가요? 네, 다시 한번 결정 들어보겠습니다. 환자들한테 그렇게 욕하시면 지금 헌법재판관들 같은 경우는 뇌물죄는 사실 탄핵의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주변부에 속해 있는 혐의인데 어찌됐건 뇌물을 준 사람이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재판관들의 심리,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글쎄 뭐 다소 영향을 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이번 탄핵 심판의 주된 요소가 아니거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 유죄냐 무죄냐 이것이 이번 탄핵 심판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별 영향 없을 생각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1차로 기각되고 두 번째 이제 영장 발부된 것과 관계해서 제가 이 영장 전담 판사가 한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예. 한 사람인데 먼저 번은도 그렇고 이번도 그 한 사람의 법관 40대 중반 또는 40대 중반의 재판장 판사 한 사람의 손에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글로벌 기업 총수의 구속 여부가 거기에 그 한 사람의 판단에 신경이 다 몰려 있고 국내적으로도 그 한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구속이 되면 삼성의 경영권이 위태로워진다. 이럴 수 있느냐? 아니다. 법의 정의를 세워야 된다 해서 그 한 사람의 판단에 어떻게 보면 말이지 삼성의 운명
나라의 경제가까지 이게 걸려 있는 듯이 되어 있는 거. 이건 예. 대단히 잘못됐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 여러분들에게 대법원 규칙 개정하시오. 개정해가지고 특가법에 해당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3인의 재판부에서 영장심사 제도를 채택하라. 네. 그것도 일반 형사부나 민사부에서 부장판사 있고 경력이 좀 뒤떨어진 배석판사 있는 이게 아니고 동등한 경력을 가진 중요한 사건은 그래도 부장판사 3사람이 모여서 거기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어떻게 한 사람에게 맡겨가지고 이게 터무니없이 한 번은 기각되고 두 번째는 발부되고 하는 이런 혼란을 예방하도록 대법원도 좀 전향적으로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 여러분들이 말이죠. 네. 내일이라도 출근해갖고 그 규칙을 이게 대법원 규칙만 개정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개정해서 앞으로 그렇게 시행하십시오. 이 보기에 딱하고 국민들도 불안하다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불리한 경영권 확보에 굉장히 불리한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강요해가지고 이 찬성 쪽으로 돌리게 했다. 결국은 연금관리공단이 이 원래의 자신들의 입장을 바꿔가지고 찬성 쪽으로 문병표 장관의 압력을 받아가지고 찬성 쪽으로 기울어서 결국 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그만큼 이익과 이득이 가게 됐다. 그러니까 그 전후에 그 금품들이 오고 갔다. 그 전후에 이거야말로 대가성과 뇌물성이 충분한데 문제는 그 영장을 1차 기각했던 조부장 판사가 네. 문영표 전 장관을 구속하는 영장을 발부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달라 한 것도 그 뇌물죄인데 수수 요구 이게 다 뇌물죄로 별개로 다 독립된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그건 과거 판례도 있고 대통령이 요구했다. 그리고 그것이 강요된 행위라고 절대 볼 수 없는 게 또 이득이 예견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 경우에 다른 재벌 총수와 달리 구체적으로 뇌물성이 인정되는 것은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네. 그 휘하의 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주거든. 네. 그 합병에 내부적으로는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아주 금이죠. 검사 또는 사법경찰 관리가 어떤 특정인에 대한 피의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거가 일정치 않거나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게 확실히 유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는 사안인데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현저하다. 그리고 합리적 의심이 갈 만한 피의사실이다. 이럴 때 영장 청구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이 유죄다라고 판단해서 발부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1차 영장 청구에 대해서 조부장 판사가 기각한 것은 거의 최종 판결을 내리는 그런 각도에서 이 사안을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수백억 원이 이 재단 설립과 이 최순실, 정유라 모녀에게 건네갔단 말이죠. 그게 대가성과 뇌물성 소명이 부족하다 이랬다. 그런데 실제로는 대가성과 뇌물성이 충분하다고 나는 그때 판단해가 이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선은 뇌물죄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그 자리, 대통령의 경우에 공무원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요구에 응해서 돈을 갖다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뇌물죄는 당사자끼리 받는 거, 수수, 요구하는 거, 돈이 금품이 안 건네가도 요구한 거로 얼마를 오늘도 정치 원로이신 박찬종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 변호사님, 오늘도 특검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변호사님께서도 여러 번 우리 방송에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예견대로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 번 예견하지 않았고 한두 번 예견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2차 영장 청구에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은 특이한 현상이 아니고 1차 영장 청구를 조 부장 판사가 기각한 것이
부당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영장이 발부됐다. 왜 부당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형사소송법상 이 검사, 이 경우는